그래서 양쪽 반에 지금 4주차 자리에 오늘 수업자를 올려놨고, 오늘은 내용이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반반씩 나뉘어가지고 중간 쉬는 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구경해본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은 4-1은 지금 보시는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들고 왔어요. 빠르게 스타트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박수를 받을 수 있게 좀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 지난 수업에서 살짝 등장했던 것들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실습 시간에 그 있잖아요. 함수 정의 4개,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DEF로 쓰다따나 함수 정의 내용물로 들여쓰기 해가지고 적어봤습니다. 물론 대다수는 복사 붙여넣기 하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함수라는 친구, 그 다음에 함수 정의는 이제 문장의 일종으로서 우리가 엔터 쳐가면서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적는 동안 우리는 수식의 일종인 함수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했습니다. 사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프린트 괄호열고 닫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헬로 컴마 띄고 월드 느낌표 적을 때부터 이미 적어왔던 수식이긴 한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프린트라는 함수, 인풋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프린트라는 친구에 대칭되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담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input이라는 함수를 같이 한번 구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저 사람이 본인 머릿속으로는 20살이다 해서 20 적고 엔터키를 쳤다 하더라도 걔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은 구체적으로 2키를 누르고 0키를 누르고 엔터키를 누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풋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2글자 눌렀다, 20 2글자를 눌렀다와 같이 str 형식 값을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저 사람이 원래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바로 그 숫자, 저 사람의 나이, 숫자로 20살 해당하는 20을 손에 쥐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수식을 어떻게 적으면 되나를 살짝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if문이란 친구. 만약에 차가 음수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문장을 사용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한 다음에 우리 4-1 같은 경우는 이제 자 봐봐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코드 영역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중간 쉬는 시간 잠깐만. 미안해요. 저 지금 녹음을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앞에 내용은 뭐 적당히 그 뭐냐 다른 음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입혀드릴게요. 그래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3가지 개념인 순차 분기 반복을 오늘 제목으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 지도에서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짝 더 조명을 해놓고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1은 그렇고, 그럼 이제 4-2는 이게 또 탕평책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 쪽도 한번 구경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4-2에서는 이제 데이터 쪽을 살짝 더 구경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 쉬는 시간 들어가기 직전에 4-1 극후반부에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얘기를 살짝 걸쳐 놓고 쉬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일단은 함수랑 함수정의 오늘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문이라는 문장의 일종을 우리가 조명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 이 순차분기 반복 세 친구를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보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정리 슬라이드 먼저 구경해 볼게요. 일단 함수입니다. 함수 영어로 function이에요. 자, 함수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는 친구 아마 없을 겁니다. 뭐 미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초중고 시절에 뭐 삼각함수니 뭐 로그 함수니 막 그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 수학 동네에서 말하는 함수 여러분 뭐라고 배웠습니까? 함수는 뭡니까? 함수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은? 일단은 봐봐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함수가 외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아마 여러분 받아들여졌을 수 있어요. 뭐 그 방금 말했던 삼각함수라든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사인 30도 하면 얼마인지 막 그런 거 대충 내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으면 문제 풀기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아마 요 함수라는 단어 자체는 중학교 때 먼저 나왔을 것이고, 그때 여러분이 아마도 같이 들어봤을 단어는 사실은 집합이었을 거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거를 들어봤을 거고, 함수란 정의역에 있는 숫자들 하나에 대해서 치역에 있는 숫자 하나로 이렇게 1대1 매핑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아마도
생각을 해봤을 거고 초등학교 때도 그 이상한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박스냐면 여러분 미적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잔소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제 네모 더하기 3 이런 느낌으로 박스 안에 수식이 적혀 있고 여기 이제 뭐 4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퀴즈 내고 초등학교 시간엔 이런 느낌으로 그 함수라는 거의 본질 내가 들고 있는 거 하나에 대해서 이쪽 동네 하나에 대해서 저쪽 동네 뭐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음 학기 때 또는 이번 학기일 수도 있겠네요. 선형대수 수업에서는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역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네 뭐네 해가지고 역행렬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결국은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였구만. 걔네들을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거를 다 활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공자로서 활동을 하겠구나. 그런 거를 파이썬 인터프레터한테 시킬 수 있게 내 문장, 내 수식을 적을 타이밍도 올 수 있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자, 그거는 이제 수학 동네의 함수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함수는 자, 봐봐요. 그 수학 동네의 변수 이상했어요. 수학 동네 수식, 뭐 방정식, 부등식 어려웠어요. 프로그래밍 동네 변수랑 프로그래밍 동네 수식은 그래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나온 거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조금 슬프게도 요 프로그래밍 동네 함수 개념은 우리 4주차 지금 시점에 지금 3월 말 정도 됐는데 지금 시점에 아직은 우리가 한 줄로 당장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좀 사연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하고 자 그렇기는 한데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인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같이 제가 함수라는 단어를 몇 번 섞어가지고 같이 실습을 진행했고 그거 자체는 우리가 그래도 들어봄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사 한 번 한다. 그 위에다 들여쓰기해서 적어도 문장 2개 실행한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지. 인사 2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 2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은 요 2가지 정도만 살짝 터치를 해두고 넘어가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함수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나이트라로 할 것이다 등등. 그다음에 인수라는 거 여러분 뭐 fx 할 때 x를 인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라고도 부르고요. 인수를 몇 개 받는지 그다음에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 그래서 나중에 뭐 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 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고 우리 선배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 해가지고 헬로월드 가운데다 적어서 함수 출식 구성만 해두면 그 우리가 정한 인수 값 이번에는 헬로월드 다음에는 학일 수도 있고요. 걔네를 들고 가서 적절하게 인터랙티브에다 파란색으로 출력해주는 그런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 문장들을 미리 정해두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미리 잘 적어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그분들의 서비스를 이번에 한번 이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식 할 때 나왔던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call 정도로 얘기를 하고 뭐 고상하게 막 invoke라는 단어를 쓰는 동네도 있을 수 있어요. 가끔 GPT가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들을 지금 한번 실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납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인사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미리 정해두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면 너도 잘 알고 있는 인사라는 걸 지금 한번 했으면 좋겠어와 같이 미리 준비해둔 거를 발동시키는 호출하는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이 2가지 입장을 다 사용해봤고 지금 당장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 들어있으니까 이 2가지 살짝 견줘가면서 확인해보면 그래도 그럭저럭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게 함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nput입니다. 사용자 입력을 다루기 위한 함수기 때문에 이름을 input이라고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프린트와 반대로 자 프린트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준비해둔 값을 사용자 눈으로 프로그램 바깥으로 전달하기 위한 함수라면 input은 그 반대되는 사용자 머릿속에 있는 본인의 나이 숫자를 키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함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함수 출식이라고 부르기로 한 이렇게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해둔 수식
역시나 수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이번에 사용자가 엔터키 칠 때까지 입력한 글자들이라 봐주시면 돼요. 저 사람이 20살이라고 생각하고 20 엔터 쳤다면 20 글자 str 형식 값이 나온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식을 함수 호출식이라 부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될 그러한 결과값을 보통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부르게 돼요. 리턴 무슨 뜻입니까? 그 반송이란 뜻이잖아요. 우리한테 던져준다 이거예요. 인풋이 우리한테 던져주는가.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UOAG에 담는다라든가 초이스에 담는다라든가 와 같이 그 뒤에다가 문장을 더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목표에 맞게 적절한 변수에다가 저 사람이 이번에 고른 걸 담아놓다가 나중에 써먹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인풋 호출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괄호 안에다가 적당한 수식을 적어서 저 사람 이번에 입력하는 게 나이야. 그러면 나이를 입력하세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선택하세요와 같이 먼저 운을 띄워두고 그 오른쪽에 커서가 깜빡거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저 사람한테 지금 입력하는 게 뭐다와 같은 식으로 힌트를 알려주는 이런 메시지를 옛날부터 프롬프트라 불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인간이 쳐가지고 기계한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와 같이 힌트로 전달하는 느낌으로 인간이 적는 걸로 프롬프트를 우리가 지금 그 대딸가게 시대에는 쓰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글자들 정도로 간단히 넘겨놓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함수 정의, function definition과 관련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의 이름, 이번 거는 인사야, 나이차야, 동방예의지국이야, run이야 와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수,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걸 하진 않았지만 이 친구는 나중에 호출할 때 예를 들면 숫자 2개를 나한테 던져줘야 돼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인수를 직접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fxy 그런 느낌이라 일단 가져가셔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일단 한 다음에 첫 줄 적고 들여쓰기해서 그 내용물이 뭐냐 문장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적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우리 DF로 스타트한 걔도 문장의 일종인 거예요. 아무튼 while문이 while이라는 황금색으로 칠해주는 키워드로 시작한다라면 함수 정의는 DF로 시작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while문 적을 때랑 비슷하게 일단 키워드 적고 내용 적고 인사다, 괄호구다과 같은 느낌으로 내용 적고 콜론 적은 다음에 엔터키 쳐서 첫 줄을 완성한 다음에 들여쓰기해서 그 함수의 내용물이 될 문장들을 역시나 여러분 손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적을 때 내용물 문장들 들여쓰기해서 착실하게 잘 적어두면 그 전체 덩어리가 하나의 커다란 문장 함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은 실행의 대상이잖아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우리가 들여쓰기해서 마련해둔 문장들이 이게 여기 문장들을 한 바퀴 우리가 실행하는 게 인사 한번 하는 거구나, 나이차 한번 하는 거구나와 같이 새로운 함수의 내용물로서 정해둔다, 기록해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걔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우리 3월 말 시점에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긴 한데 파이썬이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이 함수 정의가 문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실행의 대상이 아닐 거다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파이썬 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파이썬 동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사람들이 파이썬 자주 쓰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도 큰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 말할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함수 정의를 문장의 일종으로 치는 건 파이썬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파이썬밖에 없으니까 파이썬이 곧 프로그래밍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는 안 중요한데 당장 여러분 다음 학기 때 컴프2 들을 거잖아요. 반수할 겁니까? 아마도 그냥 이거 계속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수하는 친구가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긴 한데 9월은 아마 시원할 겁니다. 지금보단 시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실 거니까
2학기 때도 한번 해볼 건데, 자, 2학기 때는 우리가 파이썬 말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붙잡고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을 두 번 구운 김 같은 느낌으로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함수 정의가 더 이상 문장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가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두 개의 보기를 들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 세세한 차이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나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원한다라면 이제 GPT나 잼미니한테 물어보고, 그럼 옛날에는 그런 거 물어봐봤자 얘가 이상한 소리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분명 한국말로 적어놓긴 했는데, 그때 9월, 10월쯤 가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지금의 여러분, 그 미래의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 아, 그치, 맞네, 그 똑똑하네 하면서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좀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복잡한 얘기는 차치하고 지금 시점에 우리에게 이 함수 정의가 갖는 의의,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는 것의 의의, 내 게임, 내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코드 덩어리라 말할 수 있겠죠. 문장들을 미리 적어놓고 그 덩어리에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하나를 직접 붙여둘 수 있다는 거예요. 태그를 해둘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장 두 개는 인사 한번 하는 용도야. 여기 있는 문장 덩어리는 예를 들면 내 캐릭터가 점프를 하는 용도야. 레벨업을 하는 용도야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이름 하나를 도입해서 그 코드 덩어리에다가 명칭으로서 함수 이름으로서 부착해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두면 나중에 지금 내가 캐릭터가 점프해야 되네,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렀어 할 때 그 복잡한 문장을 여기서 적는 게 아니라 미리 이름 붙여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적는 겁니다. 그냥 점프 괄호 열고 닫고 땡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수 출식 적어두면 이거 계산하는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적어놓은 그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을 시원하게 한번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지금 완성해야 되는 순간에 미리 그걸 대비를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행할 거긴 한데, 아무튼 나중에 레벨업을 한다라는 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경험치는 경험치 빼기 100 해갖고 다시 담고, 레벨은 레벨 플러스 1 해갖고 다시 담고와 같은 느낌에 미리 그 조그만 목표에 대해서 문장을 잘근잘근 정밀하게 적어둔 다음에 걔를 그래서 나중에 언제 실행할 거냐는 나중에 결정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나중에 입장에서는 나 이제 실제 게임 전체 코드 짜고 있어요. 본문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점프해야 되고 이때는 이제 예를 들면 캐릭터 다른 장애물 막 적을 밟아갖고 경험치 올려서 레벨업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레벨업을 하기 위한 문장을 적어야 된다 할 때 깔끔하게 레벨업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 줬고 엔터키 쳐서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짤 때 좀 더 편하게 짤 수 있겠죠.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편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내가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어두냐에 따라서 지금 준비해 놓은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실행할 건지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약하면 함수 정의는 마치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새로운 코드 이름, 코드 덩어리에 대한 명칭을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분들이 함수 정의 잘 적어두셔서 우리는 그런 코드 이름들 중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하나를 골라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까지 써왔던 프린트, 타임.슬립 같은 거라 봐주시면 돼요. 그분들이 우리도 심지어 3월 초에 우리 수능 끝나고 나서 바로 스타트하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납득할 수 있게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써서 함수 이름을 적어두신 거예요. 프린트, 슬립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함수 정의 적을 때 미래의 나를 위해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의의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할 때 코드 덩어리를, 그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적는 건 쉽지 않으니까 중간중간 이름을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침이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코드 쪽에 어떤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도입해 가면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고, 의외로 이건 이미 우리가 자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템포는 2 하고 엔터 친다고 하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엄청 중요한 데이터,
그래서 지금 학교 정도를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거냐를 상징하는 단어 TEMPO라는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서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꾸미기 위한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이전처럼 우리는 마치 넘버는 3 엔터, 템포는 2 엔터와 같은 문장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의 정식 명칭은 일단 영어로는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불러요. assignment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학교에서 과제를 assignment라고 하는 그런 수업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 assignment statement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대입문이 됩니다. assignment는 대입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보통 직역을 해요. 그래서 대입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2, 6학번이잖아요. 그 대입이라는 것 때문에 작년까지 되게 고생했잖아요. 부모님 잔소리 들었잖아요. 너 대입을 잘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대입 좀만 더 잘했으면 의대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해서 앉아있는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PTSD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수업에서는 조금 저게 틀린 표현이긴 한데 저 assignment statement를 할당문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가 더 발음하기 찰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제 기분은 그렇습니다. 약간 좀 요즘 그러니까 옛날 메타는 아니기는 한데 우리는 저렇게 세 글자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구경하기로 하고 아무튼 저런 식으로 적는 문장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더 적을 수 있는 거예요. my age, your age 말고 뭐 얼마든지 다른 이름을 도입해서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을 꾸밀 때 적절한 데이터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지금 UAG 거 꺼내와야겠네.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원점에 해당하는 게 나 자신이니까 my age를 뺄 셈식에 우항해 둬야겠네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저런 식으로 적는 문장을 할당문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 써본 프린트, 타임점 슬립 역시나 누군가가 미리 마련해 둔 함수 정의를 적어둔 함수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걸 직접 구경해 본 건 아닌데 어딘가에 아마도 적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는 한데 저 함수 정의 우리가 구경 안 했지만 저 친구들에 대한 함수 출식 적어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 덩어리를 사용하는 입장은 그렇게 어렵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땡 출력해야 된다. 괄호 안에 내용물,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로 뭘 담을 건지만 여러분이 내 목표에 맞게 수식만 잘 적으면 되는 겁니다. 타임점 슬립 더 직관적이었죠? 몇 초 재울 거냐? 0.5초 내지는 0.25초, 1.0초 여러분이 그냥 숫자만 잘 정한 다음에 적절한 수식 적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쟤네들에 대한 함수 정의는 자 우리 지금 봐봐요. run 내용물 막 15줄 힘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저 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그 글자들을 사용자 눈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기능 이 프린트의 내용물인데 그 내용물을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세간에서는 약 2만 줄 정도를 적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걸 해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걸 해두신 겁니다. 다른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줄 딸깍으로 헬로월드 출력하는 우리의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몇 초 만에 만드는 게 가능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함수 출식 적는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 사정, 내용물 문장 몇 줄이냐, 문장 몇 개로 돼 있냐 등등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가 직접 다음 주에 나 자신을 위한 게임의 본문을 만들 나 자신을 위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미래에 내가 좀 더 원활하게 내가 지금 마련해둔 코드 덩어리, 특정 문장들을 실행을 유발할 수 있게끔 그러한 함수 출식 하나로 딸깍으로 끝낼 수 있게끔 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하고 그게 오늘날 프로그래머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문장 적어가면서 돈 버는 건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문장을 미리 적어두고 나중에 그걸 언제 실행할 건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 함수 동네의 기본적인 목표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 일단 저 두 개의 단어는 우리가 오류 메시지에서 처음 구경해 봤고 뭐
그렇게까지 뭐 납득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통 인티저 줄여서 인트 세 글자로 부르는 건 오늘날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사용하는 약간 슬랭 같은 느낌입니다. str도 뭐 스트링 뭐 얘는 이제 좀 납득 어느 정도 쓰다 보면 그냥 체감이 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저걸 언제 썼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게 str 형식 값인데 이에 대한 int 형식 값을 얻고 싶다. 또는 반대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에 쥐을 수 있는 그 값에 대한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값으로 내어놓는 수식을 적고 싶을 때 그 내 염원이 반영되어 있는 그 형식 이름 int 또는 str 같은 거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내가 지금 원하는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함수 출식처럼 수식을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다고 int, str이 함수 이름인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뭔가 발동한다. 뒤에 있는 뭔가 복잡한 작업을 코드 덩어리를 내가 지금 한번 발동시킨다. 할 때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소괄호를 쓴다. 대충 그 정도로 묶어놓고 넘어가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한데 뭐 지금 당장 사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타입 에러라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과제라든가 할 때 자주 목격하게 될 거고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 이 되게 일반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짝 체감했듯이 오류 났을 때 그 부분만 고친다고 이게 만사형통으로 다 해결되는 건 보통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류 메시지 길게 떴을 때 그 맨 아랫줄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이 마이너스 이 뺄셈을 언제 어느 문장 실행하는 동안에 뺄셈을 계산했냐와 같은 것들 차근차근 찾아가서 고치고 여기서 고치면 다른 데서 또 터질 거란 말이에요. 또 터지면 거기도 고치고 하면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 이렇게 계산 같은 거 할 때 각각의 값의 형식, 각각의 수식들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이 담겨 있거나 꺼내가지고 뺄셈해서 결과적으로 숫자 뺄셈을 한다라든가 글자 붙이기 한다라든가와 같이 값의 형식을 우리가 잘 매무새를 다듬어 두면 됩니다. 그걸 맨 처음에 문장 적을 때부터 그거를 챙겨갖고 하면 제일 베스트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익숙해져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차선책으로 타입 에러 오류 메시지 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살짝 챙겨보자.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터치해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int랑 str 두 형식과 관련한 이름들 구경해봤고 좀 이따 후반부에 우리가 이제까지 구경해본 몇 가지 형식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 3주차랑 2주차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 요약해보면 대충 요 프로그래밍 동네엔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요. 얘네들을 조합해서 여러분 나중에 돈 벌 거예요와 같은 느낌으로 되게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 대충 세계관 설정을 읊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엄청나게 구체적인 의도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임포트 문이라는 친구. 우리가 뭔가 선배분들이 마련해둔 뭐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 수입해오고 싶다. 임포트 타임 엔터 적으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뭔가를 적어본 적 없기는 한데 되게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되게 좁은 친구를 본 적 있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되게 이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 내지 함수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 두 가지 쓰임새가 딱 고정되어 있는 친구 또는 우리가 되게 추상적이지만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진짜 개념 그 자체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지금 시점에 3월 중순인 지난주 시점에도 납득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프로그래밍 동네는 저렇게 한 큐에 딱 떨어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수업만 듣고 바로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순차 분기 반복이 대충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얘네들은 파이썬 동네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파이썬에 순차가 있어요. 파이썬에 인포트 문이 있는 건 맞는데 파이썬에 순차 분기 반복이 있어요 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어요. 얘네들은 파이썬 동네에 대한 설명이 아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형태로 잘게 나눠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담아두고 사용해야 할 만한 기본적인 개념, 컨셉트를
일컫는 단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나마 우리한테 다행인 점은 원론적으로 보면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대학원에 간다, 요 제4의 선택지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는 쉬울 겁니다. 오늘 하루로 외우기는 쉬울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요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나 이거대로 동작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기만 하면 나 굳이 이거 공부 안 하고 그냥 창업해가지고 사장님 돼가지고 떼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 빛나는 아이디어를 요 세 가지 개념, 순차와 분기와 반복만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우리 앞에 있는 기계,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납득할 만한 코드로, 문장들로 여러분이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해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을 다듬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세 가지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적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자, 뭐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은 열심히 머리카락 태워가면서 그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교보문고라든가 그런 데 가가지고 프로그래밍 관련한 전공 서적 이제 영어 책자 같은 거 파는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면 옛날 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자의 사진을 표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마나 정수리를 한번 주의 깊게 쳐다봐 보세요. 이미 늦으신 분이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20대 때 챙겨놓지 않으면 저처럼 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프린트 같은 거 포함해서 준비들을 해 놓으시긴 했지만 그것들이 전부 다 오늘 소개할 요 세 가지의 조합만으로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력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대로 동작해 줄 수 있는 거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분들의 머리카락이 그분들의 모공을 많이 떠난 것이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차, 분기, 반복입니다.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개념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 뭐 파워라든가 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한다면 자 봐봐요. 분기, 뭐 분기점 막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A 또는 B다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반복이라는 친구를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복부수로 해결할 수 없는 한도 끝도 없이 학교 종례를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가 반복의 개념을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입혀둠으로써 달성을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만큼 파워풀한 친구입니다. 분기, 그래요. 얘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연하일 때만 형이라고 불러라, 언니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도록 구성을 해야 됐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은데 언니라고 불러라면 폐륜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딱 지정한 그런 상황에만 언니라고 불러라라고 출력하는 문장을 실행하게끔, 그렇지 않은 경우 절대로 실행하지 않게끔,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 분기 개념을 썼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순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먼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친구 간단합니다. 먼저 순차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순차 영어로는 시퀀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순차하면 다 알아듣는 편이고 이제 미국 동네, 영어 동네에서는 얘를 이제 다양한 영어 단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언급하면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순차라는 게 일종의 대전제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순차 뭘 의미하는 거냐?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 놓은 순서대로 실행된다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수업에서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몇 번 강조를 했던 표현이고 의외로 얘가 중요한 프로퍼티, 중요한 개념적인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할당문 x는 3 엔터를 적은 다음에 그 아랫줄에다가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적어놨다라면 그렇게 .py 파일 구성한 다음에 F5를 누르면 일단은 위에 있는 x는 3 엔터를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x에다 3을 먼저 담아둔 다음에 x에 담겨있던 값을 들고 와서 프린트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터랙티브에는 파란색으로 3 한 글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걸 보장하는 게 이 순차의 본질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인간이 학 출력하는 문장 밑에 교 출력하는 문장을 적어놨다. 그러면 이 친구는 F5 누를 때마다 매번 반복할 때마다 항상 교를 출력하기 전에 학을 먼저 반드시 출력한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돼야지 학교종 노래를 항상 또박또박 잘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함수 정의들 지난 시간에 적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나중에 적었습니다. 좀 더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런 느낌으로 함수 펑크에 대한 함수 정의를 먼저 적고 그 밑에다가 펑크 괄호 닫고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놨다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미리 정해둔 펑크 내용물 문장들을 나중에 한번 실행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순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차 개념은 마치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도중에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가 의도했던 최종적인 골이라 말할 수 있겠죠. 목표하는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onsequence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막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 되게 인과 응보 막 그런 뜻이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되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파멸적인 결말이라든가 그런 거 말할 때 너의 이번 결정은 반드시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야 와 같은 용도로 쓰는 consequence라는 단어에 sequence가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도 프로그래밍 할 때 문장들 적을 때 그렇게 위에서부터 잘근잘근하면 반드시 맨 마지막에 적절한 인사말을 한다라든가 와 같이 기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한다라는 이 순차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프로그래머들은 문장을 정답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요. 실행 자체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고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 하얀 창 뒤에 숨어있는 친구는 반드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자 봐봐요. 순차의 반대말이 뭐냐? 이 시퀀스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 순차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로그래머가 정한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약속으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그러기를 기대하고 먼저 실행했으면 하는 문장을 상대적으로 위에다가 배치를 하는 식으로 우리의 의도를 실행 흐름과 관련한 우리의 의도를 반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의 반대말은 마치 arbitrary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 맘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1번, 2번, 3번 문장 적어놨는데 F5 눌렀더니 지 맘대로 쓸까 가지고 213, 321 이런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의 반대말은 지 맘대로와 같은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학교종 출력하는 프로그램조차도 우리 목표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깨지는 거예요. 순차가 깨지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반드시 우리의 프로그램의 코드 덩어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강제돼 있어요. 그 친구가 반드시 그럴 거다라고 우리는 믿고 위에다가 먼저 실행할 문장을 적고 와 같은 느낌으로 이 순차라는 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한 친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차가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서대로 하나씩이라면 나머지 두 개 분기랑 반복은 그러한 천편일률적인 순차 흐름의 일종의 베리에이션을 변화를 주기 위한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아요. 따라서 쟤네 둘에 대비되는 느낌으로 이 친구들을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기, 영어로 보통 브랜치 정도로 불러요. 브랜치는 어떤 문장 내지는 문장들을 실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순차는 무조건 한 번입니다. 적어놓은 순서대로. 반복, 이제 룹이라고 저는 보통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뭐 이터레이션과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고상한 단어를 쓰는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반복은 어떤 문장 내지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고 한 번은 물론 가능하고 아예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줘요. 따라서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봐주시면 돼요. 순차는 무조건 한 번이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순차보다는 좀 더 멋져요. 좀 더 저런 게 있으면 내가 코드로 짤 수 있는 그런 범주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대신에 저 친구들은 좀 더 조심해서 다뤄야겠다. 어려워 보인다라 느끼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실습 시간에 다 써본 친구들이니까 그것들 떠올리면서 살짝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합시다. 벌써 45분이 지났단 말이죠. 오케이. 자, 일단 if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if문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그 방금 말했던 세 가지 개념들 중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얘 생김새는 while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만약에 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if를 적고 스타트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어떨 때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한 if문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수식을 적어요.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완성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용도로 적는 수식,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는 건데 지금처럼 if문의 조건식처럼 if문 if 키워드 뒤에 적는 수식처럼 그 문장 자체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는 수식을 보통 그 if문에 대한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컨디션 정도로 말을 해요. 오케이. 자, 대충 일단은 이 부분은 여러분 살짝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봐봐요. 차가 0보다 작냐를 의미하는 부등식을 적었잖아요. 그거 말고 딴 걸 적었다라면 예를 들면 꺽쇠 0이 아니라 는는 0 적었다라면 이전과는 다른 수식을 적은 거예요. 따라서 내용물 들여쓰기 한 문장은 이전과는 약간 다른 타이밍에 한 번 실행되고 그렇지 않은 타이밍에는 0번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if문 내 프로그램의 분기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적는 문장의 디테일, 그래서 언제와 같은 것들을 살리기 위한 수식을 적었다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요건 살짝 그래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 대한 실행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잖아요.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놓은 if문 덩어리를 실행을 할 때 일단 먼저 첫 줄에 적어놨을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무조건 결과값이 하나 나와요. 그 계산한 결과값이 우리가 이전에 봤던 true라는 값, 참됨에 해당하는, 맞아요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true에 준하는 값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값이 나중에 조건식 계산했더니 튀어나왔거나 했을 때 이 친구가 true에 준하냐 아니냐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bool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에 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키치면 이 친구 엔터 한번 쳐볼게요. 하면 이 친구는 우리한테 true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int 값 3은 그렇게 조건식 계산했더니 int 값 3이 튀어나왔더라든가 하면 그때 이제 얘가 true, 참됨에 준하는 값으로 적용되는 거냐 아니면 거짓에 준하는 값으로 적용되는 거냐를 판별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3은 true예요. 그러면 자 2는 true입니다. 그 다음에 1도 true예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1은 엔터키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자, 요즘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환율도 오르고 내리고 뭐 코스피도 오르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도 막 사람들 막 그 있잖아요. 광대 아저씨 그림 한 번쯤은 봤겠죠. 그렇죠? 그런 거 나오고 하는데 마이너스 1 적자입니다. 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과연 요 적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 엔터키 쳤을 때 그게 참됨이냐 거짓이냐 어떻게 판정을 할까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마이너스 1은 true입니다. 일단 얘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왔다. 적자가 떴다 하더라도 내용물 문장 실행하겠다를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true가 아닌 걸로 true에 준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int 형식 값 중에는 유일하게 요 0이란 친구만. 얘는 이제 조건식 계산했더니 숫자 0 떴다, 땡 떴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거짓으로 간주한다. true로 간주하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e에 반대되는 친구 지금 처음 구경했는데 뭐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단어잖아요. 저 친구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3.5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학 한 글자 하면 얘는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str 형식 값이 한 글자짜리입니다. 학이에요. 얘는 참됨에 준하는 값이 나올 거냐 거짓에 준하는 값이 나올 거냐 얘는 참됨에 준하는 값이 나옵니다. 뭐 얘는 사실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true고 심지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true입니다. 왜냐 얘는 false 그냥 false 다섯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인 거니까 저 글자 자체가 false를 의미하는 거다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조건식 계산했을 때 저런 거 튀어나왔을 때도 true가 뜬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str 형식 값이 과연 true에 준하지 않는 값으로 판정이 될 것이냐, false에 준하는 값이 될 것이냐라면 우리 자주 언급했던 그거를 놓고 보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면 얘가 이제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옵니다. 글자 수만 가지고 판정하는 거예요. 한 글자 이상이다. 그럼 의미 있는 글자들이다 해서 true고 0글자짜리면 이제 의미 있는 글자가 없다. 0개 있다 해서 거짓으로 본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들고 가시면 일단 컴퓨터 동네에서는 0이 아니면 다 참이다 라고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들고 가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음수도 의미 있는 숫자다 이거예요. 다만 한가운데 있는 0만 걔만 이제 조금 특이한 친구니까 걔만 거짓으로 친다. 그래서 0이 아니면 참이다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조건식 계산했더니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오지 않았다.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라면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까지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우리가 적어놓은 if문 그 덩어리 들여쓰기에서 적어놓은 것까지 포함한 한 세트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순서예요. 그 친구는 그 덩어리 들고 가서 어쩔 때는 내용물 문장이 그냥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실행하고 순차적인 느낌으로 실행하고 어쩔 때는 걔가 아예 없는 것처럼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행할 거냐 실행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 이 친구는 가장 먼저 맨 꼭대기 첫 줄에다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값이 나오고 그 결과값에 대한 그걸 가지고 판정을 해서 기냐 아니냐 0번 실행할 거냐 한 번 실행할 거냐 결정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럴싸하죠? 차에 음수 들어있으면 내용물 실행하는 거예요. 딴 거 들어있으면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적었던 거 생각해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얘는 이제 2주차 최종 목표할 때 등장했는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if문 내용 복붙한 다음에 고쳐갖고 들고 와봤습니다. 얘는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그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역시나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 쳐서 적을 수 있는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생김새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까 전처럼 일단 while 적고 조건식을 적고 콜론 한 다음에 엔터키 치고 들여쓰기해서 문장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while문 한 덩어리를 적어놨다. 걔에 대한 실행은 당연히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할 거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while문을 실행할 때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일단은 if문이랑 동일해요. start는 동일합니다. 첫 줄에 적어놓은 조건식을 먼저 계산해요. 그 다음에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나왔다. 내용물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아요. 까지도 if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while문은 맨 뒤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만약에 내용물을 실행했었다라면 다시 조건식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조건식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더니 true가 떴다. 또 내용물 실행하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조건식 계산하는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조건식 계산했는데 false가 떴다. 거짓이 떴다. 그러면 이제 내용물 실행하지 않고 거기까지가 전체 while문 실행의 끝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자, 실행 흐름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순차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적어놓은 순서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분기는 어떤 문장 분명히 우리가 밑에다 엔터키 쳐서 적어놨는데 어쩔 때는 그 문장이 없는 것처럼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치 봐봐요. 우리가 문장을 띡띡띡띡 이런 느낌으로 적어놨다. 순차면 그냥 무조건 적어놓은 순서대로 1, 2, 3, 4 실행하는 거예요. 분기는 어떤 문장을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스킵을 해갖고 마치 없는 것처럼 실행하는 게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멀리 점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본질이라 봐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순차 베이스에서. 그럼 이제 반복은 뭐냐? 이런 느낌으로 점프도 할 수 있지만 반복은 만약에 내용물을 한번 실행했다 그러면 이 뭔가 흐름을 역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while문 첫 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피와 해바를 붙잡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줄 구경하다가 다시 3번째 줄 구경할 수도 있게 만들어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돌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조건식 계산했더니 false가 떠서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다시 한번 순차 원래 루트 일편단심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본질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봐봐요. 이 슬라이드는 현재 while문에 대한 실행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실행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확대해서 보면 while문의 실행에는 어떤 문장을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 그러한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while문의 실행에는 돌아간다라는 작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while문은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순차, 분기, 반복 중에 분기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을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왜냐? 조건식만 잘 이렇게 적어두면 어쩔 때는 내용을 한 번 실행하고 다음번 조건식 계산했을 때 false가 떠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요. 어쩔 때는 맨 처음 조건식 계산하자마자 false가 떠서 내용물 문장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니까요. 아무튼 내용물 문장을 어쩔 땐 한 번, 어쩔 땐 0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while문은 분기 개념 도입하기 위한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while 5글자, if 2글자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근데 가능은 하다 이거예요. 반면 if문은 지금 보시면 이게 if문이란 말이에요. if문의 실행에는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떤 문장을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작업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if문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는 용도로 적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그런 용도로 쓰여요. 다만 이 친구는 실행하는 도중에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의 if문은 내 프로그램에 반복 흐름을 도입하는 용도로 쓸 수는 없는 문장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 살짝 여러분 구분해 두세요. 순차, 분기, 반복은 개념입니다. if문이랑 while문은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적는 문장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이런 식으로 분기, 반복 하면 끝나겠구만 하고 결정 지었을 때 그걸 이제 깔끔하게 내가 파이썬 코드 내지는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은 다양한 문장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적을 수 있는 문장들 중에 적절한 걸 골라가면서 적는 건데 걔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if문, while문을 각각 서로 다른 용도로 쓴다 하더라도 얘네가 완전히 1대1로 매칭하진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살짝 지금 결속을 풀어두시면 나중에 좀 더 그럴싸한 파이썬 코드 작성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럴싸하게 남들이 고민해서 적어둔 파이썬 코드를 내 눈으로 보고 납득을 한다거나 할 때 좀 더 쉽게 적응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두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자 확대해서 봤을 때 돌아간다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while문은 반복 용도로 쓸 수 있다. 요거 납득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if문에 뭔가를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if문은 분기 용도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납득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살짝 용어들 정리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순차는 개념이고 얘가 제일 중요해요. 대전제입니다. 원칙이에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절대로 이 순차를 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기랑 반복 역시나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은 내 머릿속 새로운 아이디어, 과제 같은 거 할 때라든가 게임 만들 때
그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생각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한테 대신 작업을 맡길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일단은 여러분은 머릿속의 생각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생각은 요 셋의 조합만으로는 딱 잘라서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프로그래밍 불가능한, 달리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기계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만큼 기계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간인 내가 기계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형태로 내 머릿속 생각을 잘라서 기계한테 표현을 하는 게 프로그래밍 동네의 약간 어려운 면, 내지는 이게 이제 전공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익숙해지면 이 세 가지 되게 원초적이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쟁이들은 한 10년 이 짓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으로 삽니다. 현실 세계를. 마치 본인이 기계인 것처럼 살기 시작해요. 왜냐? 그게 내 마음이 편하다 이거예요. 머릿속 생각하기, 계획하기가 편하다 이거예요. 되게 기계적인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if문, while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보통은 if문은 분기 개념 도입하기 위해, while문은 반복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분이 적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다행히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f문, while문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조건식 그렇게 문법적으로 맞춰가지고 따박따박 들여쓰기 잘 맞춰갖고 적어두면 그 친구는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느낌으로 분기를 구사해 줄 거예요. 반복 흐름을 구사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미리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드신 분들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잘 준비를 해 두셨으니까 그쪽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적절한 수식, 첫 줄의 조건식을 그 if문 또는 while문 첫 줄에다가 적어둠으로써 내용물 문장들을 언제 내지는 어떨 때 실행할 것인지를 디테일을 살려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 두세요. if문은 if문이고 while문은 while문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그래서 음수면, 그래서 0이면과 같은 조건 디테일을 세우는 건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장의 첫 줄에 미리 약속해둔 자리에 수식을 적어서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 챙겨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식을 조건식이라고 따로 떼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식은 계산하면 반드시 결과값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파이썬 동네에서는 엔간한 값들은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게 true 또는 true에 준한다, false 또는 false에 준한다, 흑백 논리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건식을 적어서 디테일 살린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무리 없이 나중에 여러분의 복잡한 순차분기 반복 흐름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if문, while문을 적어가면서 첫 줄에 조건식을 잘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단어 정리하고 중간 쉬는 시간, 그래, 연결고리 살짝 구경해 보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수업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지난주 지도잖아요. 오늘 등장했던 순차분기 반복이랑 해갖고 조금 다듬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아직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요 수식 친구들 있잖아요. 패밀리 친구들이 데이터 영역에 배치할 거냐 코드 영역에 배치할 거냐 아직은 분류를 안 하긴 했는데 아무튼 코드 영역에 이제 드디어 함수 두 글자를 우리가 넣어두는 게 가능해요. 자, 일단 함수는 기본적으로 코드 덩어리란 말이에요. 문장들입니다. 인사하는 방법, 우리가 문장 두 개로 구성해 놨고 문장은 코드 영역의 한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함수라는 개념은 일단은 코드 영역에 있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랑 매우 강력한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함수 하나는 문장 4-5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2만 개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그 인사를 한번 하겠어 등등을 표현하기 위해 키보드를 쳐서 인사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조그만 수식 하나를 적어서 표현을 합니다.
아, 지금 인사 한번 해라 와 같은 느낌으로. 사용자가 1 엔터 쳤을 때만 인사 한번 하자 와 같은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함수랑 수식도 역시나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일단은 코드 쪽은 예쁜 삼각형을 그리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셋 다 중요해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저 문장에 대한 실행,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한 계산, 얘네는 항상 세트로 다니니까 지금은 이제 옆에다가 아예 붙여놨어요. 그러한 문장에 대해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해주는 실행을 우리가 계획하거나 아니면 직접 구성할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원천, 세 가지 요소로 오늘 순차 분기 반복이 나왔다 봐주시면 돼요. 저 세 가지의 조합만으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조했던 거,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순차라는 게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을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신경 써서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문장들의 순서가 서순이 되지 않게끔 잘 적어두면 절대로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러한 우리가 계획해둔 순차 실행 흐름을 깨지 않게끔 칼같이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돼요. 심지어 그렇게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게 더 빨리 끝난다, 더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전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를 지킵니다. 순차 흐름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순차 분기 반복 얘기는 살짝 접어두고 이제 4-2에서 데이터 쪽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건데 거기까지 넘어가기 위한 다리를 살짝 마련을 해두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래서 좀 이따 실습 시간에 데이터 얘기할 거고, 여러분 그래요. 오늘은 그렇게 어제보다는 덜 더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내드리면 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겠죠, 그렇죠? 월요일 반 친구들도 왔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과제 설명은 우리는 쿨하게 일단은 보류를 해두고 그 금요일 오전 반에서 1시간 더 여유 시간 있으니까 그때 찍어갖고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한은 7주차로 잡아놨으니까 뭐 며칠 정도 스타트하는 시간 차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4-2 빠르게 끝내고 오늘은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두 가지 얘기를 해놓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요 if문 내지 이 while문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할 거냐,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것이냐를 그 각 문장의 첫 줄 적절한 자리, 콜론이랑 키워드 사이에다가 수식,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려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을 조금만 더 조명을 해보면 봐봐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커다란 수식을 적을 때 연산자 섞어가지고 큰 수식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떤 큰 수식을 적을 때 여러분은 원한다라면 어떤 이름을 적어가면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계산할 때마다 그 결과값이 전체 큰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건 뭐 변수 생각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스타트 할 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템포에 1이 담겨 있을 때랑 템포에 2가 담겨 있을 때랑 나눗셈식 계산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수식의 계산 결과값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오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그 수식의 이름을 섞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먼저 첫 번째를 짚을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자, 그러한 수식을 계산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른 값, 사용자는 언제는 5 엔터 칠 수 있고 언제는 20 엔터 칠 수 있고 언제는 꺼져 엔터 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용자가 고른 값을 미리 그 이름에 담아두게끔 실행 흐름, 순차 실행 흐름을 구성하면 이제는 F5 누를 때마다 템포에 담겨 있는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도록, 차에 담겨 있는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러한 F5 누를 때마다 어쩔 때는 3 뜨고 어쩔 때는 0 뜨고 어쩔 때는 마이너스 256 같은 거 뜨는 그런 수식을 if문 또는 if문 또는 while문의 조건식 적는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이제 여러분은 실행할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계산 결과값에 따라서 어떤 문장을
0번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또는 0번 또는 한 번 또는 여러 번, 5번, 1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코드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주 최종 목표 그거 영상 올려드렸는데 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한 20분 정도 되고 그럭저럭 빨리 끝냈으니까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건식 적을 때 우리는 보통 언니라고 불러라는 어쩔 때는 한 번 실행하고 어쩔 땐 0번 실행했으면 좋겠어 와 같은 마음속 꿈을 가지고 그 if문을 적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if문이 우리 목표대로 동작하는 원리를 놓고 본다면 지금 말했던 요 세 가지가 다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원할 때만 true가 떠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계산하면 false가 떠야 돼요. 그러도록 만드는 어쩌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그 조건식의 이름을 섞는 겁니다. 플러스 그 이름에 어쩔 때는 3이 담겨 있고 어쩔 때는 0이 담겨 있는 식으로 계산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좀 더 정밀하게는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돼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동방예의지국 함수 정의를 적었던 거고, 그 최종 목표 삼각형, 저 사람이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5줄에 걸쳐서, 3하고 엔터 쳤을 때는 3줄에 걸쳐서 정확히 이번에 실행해야 되는 횟수만큼 내용물 문장을 반복 실행하는 while문을 구성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얘기고 당연한 얘기하고 앉았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데이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게 잘 반영되어 있는 수식을 문장, 코드 덩어리를 적는데 그렇게 수식으로 디테일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때문에 어떤 문장이 5번 실행된다, 3번 실행된다, 0번 실행된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줬다 봐주시면 돼요. 진짜로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패턴 같은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 건 되게 이론적인 얘기고 얘는 이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쓸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게끔 코드를 구성할 때 보통 쓰는 3단 콤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반복 준비, 반복을 언제 그만둘 거냐 체크하기 위한 부분, 그 다음에 이번 반복 한 바퀴 하는 거, 마지막으로 다음 반복 준비하는 가 있어요. 얘는 이제 우리 지난주에 run 함수 정의 적을 때 life는 3으로 두고 스타트 하자, life가 남아있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자, 서비스 한번 제공했다면 life를 1 차감하자와 같은 식으로 한국말로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얘는 자주 등장할 예정이고 꽤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데이터 코드를 연기해 가지고 내가 정확히 원하는 실행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 실행 흐름을 도입하기 위한 패턴이니까 살짝 챙겨두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막 그 수학 시간을 얼핏 들어본 적 있을 수 있는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이란 게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지난주 수업 내용 정도는 딱 3번 서비스하고 정식 버전 구매 유도하고 끝내버리는 정도는 무난히 납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살짝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 어느 정도 한 바퀴 구경해 본 셈이 됩니다. 4-는 이제 데이터 쪽 얘기를 할 거고, 얘는 조금 이제 살짝 곁다리 좀 더 풍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토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좀씩 살을 입혀가면서 우리의 지도를 좀 더 단단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뒤에 내용 공부하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일단 3주차로 와서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막힌다라면 4-1 정도까지 챙기면 된다. 그 정도로 납득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얘기해두고 일단은 잠깐 쉽시다.